자, 여러분, 제가 체중계를 날마다 본다면 믿으시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보거든요. 혈압계도 재고 있거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요. 얼굴에 살이 찌니까 방송에 이쁘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다이어트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얘기를 다 이어서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다 이어서 트집을 잡는다.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안 먹어야 되는지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러던 중에 만난 책이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다. 자, 전 처음에 이 소설을 만났었을 때 다이어트와 관련된 정보가 많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다이어트를 둘러싼 메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유리단식원이라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공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소설이거든요. 두 명의 입소자가 있습니다. 봉이거든요. 봉이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여상을 다닐 때 1등을 했지만 몸무게 때문에 취업을 못했거든요. 운남은 명문대학을 갔지만 무대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축제에서. 무대는 뭐냐면 무대를 부숴버린 돼지. 올라갔다가 이제 무대가 사실은 취약하게 만들어서 부서졌지만 사람들은 그의 몸무게를 보면서 무대라고 하거든요. 유리단식원의 원장은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살을 빼주겠다. 그리고 이 몸무게는 계급이다, 신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친구들이 유리단식원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소설은 어떻게 전개했냐면 그 유리단식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간이었나, 그리고 그 속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형틀이었나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다이어트가 갖고 있는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름답습니까? 제가 멋집니까? 우리 부모님이 보기에는 최고죠. 하지만 제 딸들이 보기에는 아마 의아스러울 거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데 아름다움을 규정한 것은 사실 제가 아니거든요. 언론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규정을 하거든요. 사회 권력도 아름다움을 규정하는데 한 몫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름다움의 신화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우리는 그 신화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신화에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신화에 적응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과 굴욕감을 느끼는데,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르도가 쓴 이 책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의 초점은 복잡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제도화된 가치와 그 실현의 체계에 있다. 그 체계 안에서 소녀들과 여자들은 날씬하고 탱탱하지 않으면 주름지고 축 처진 피부를 갖게 된다면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믿게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몸매를 가지게 되면 회사에서도 그들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왜 아름다운 신화에 굴복해야 되냐 하면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교육 때문이거든요. 사회적인 시선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름다운 몸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이어트와 성형이거든요. 자, 다이어트와 성형을 하는 것을 이 나오미 울프라는 사람은 그것은 우리가 철의 여인의 갑옷을 입는 건 거다. 철의 여인. 철의 여인은 뭐냐고요? 철의 여인은 중세의 고문 도구인데, 여인, 오똑한 코에다가 아주 이쁘게 치장된 이제 여인인데, 그게 형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넣고 서서히 압착시켜서 죽게 만드는 고문 도구가 철의 여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체 형상의 관해 미소 짓는 젊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팔다리와 이목구비가 그려진 것인데, 철의 여인이
불은 한 희생자를 넣고 천천히 뚜껑을 닫으면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그 안에 박힌 쇠못에 찔려 죽었다. 이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도 보게 되면 그 속에 적응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는 다이다. 다이어트는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람을 죽이는 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신화를 쫓아서 그 신화가 명하는 대로 어떻게 돼요? 걸어 들어가죠. 어디로 걸어 들어가요? 철의 여인의 그 몸속으로. 그리고 내 몸을 거기다 그 형태에 쫙 맞추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는 중에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 온통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가 스스로 그 권력이 누가 명하지도 않는데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규율 권력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권력이 보이지 않는 중세적인 의미에서의 권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내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아름다움의 기준, 그 다음에 철의 여인의 내 스스로가 포로로 잡힌 거나 다름이 없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신화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누군가가 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건 거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통통한 몸을 원하십니까? 뚱뚱한 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른 몸을 원하십니까?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다이어트라는 이유가 건강 때문에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과 같은 사회적인 권력, 시장의 권력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데, 선택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아름다움의 신화가 우리의 취업이라든가 우리의 결정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회의 시선들이 더 이상 다이어트화된 몸, 규율화된 몸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 다이어트를 통한 철의 여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이어트 권력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메타 다이어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두 권의 책, 그걸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 이면의 권력들, 우리는 왜 다이어트의 포로가 됐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뭐냐면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말씀드렸던 아름다움의 신화와 철의 여인이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다이어트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하거든요. 두 개의 영화도 있거든요. 하나는 슈퍼 사이즈 미라는 영화인데, 미국의 한 청년이 햄버거와 같은 것을 30일 동안 3끼를 먹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본인이 8년 동안 먹었던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여러분들 왜 흑인들이, 그리고 왜 빈곤층 흑인들이 그렇게 뚱뚱한 몸매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이 비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르셋이라는 영화는 한국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코르셋은 뭐죠? 1830년대에서부터 유행했던 귀족 여인들의 어떤 뭐랄까 일종의 다이어트 기구인데, 몸을 칵 재거든요. 칵 재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이 모래시계형 몸매가 이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갈비뼈를 몇 개를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내주고 몸매를 얻은 뭐 그런 건데, 그 제목을 넣은 코르셋을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학습 동아리에서 어떤 토론을 해야 될까요? 먼저 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담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다이어트가 선택권을 가질 수 없는 건 거다. 왜 그런가? 그리고 선택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토론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우리는 다이어트 권력에 어떻게 복종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런 다이어트의 교율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일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토론을 해봅시다.